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 과학의 날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이번 중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를 다뤄볼 거예요. 바로 도덕적 추론과 비판적 사고죠. 우리는 이제까지 도덕적 사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배웠죠. 이번 시간에서는 도덕적 추론의 의미, 그리고 과정, 그 판단의 종류, 마지막으로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덕적 추론입니다. 도덕적 추론이란 도덕적 사고를 통해 도덕적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탐구 방법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즉 도덕적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해결 방법을 찾도록 많은 생각을 하죠. 이때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어떤 가치에 대해 그 도덕적 의미가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진실을 숨기는 행동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되었다고 가정하죠. 그런데 어느 날 수술을 성공할 확률이 지극히 낮은, 그리고 환자의 살고자 하는 의지도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 환자가 의사에게 그러니까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 꼭 살 수 있겠죠?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환자의 살고자 하는 의지를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숨기겠습니까? 아니면은 진실을 말하겠습니까? 이러한 도덕적 상황은 진실을 말하는 행동과 환자에게 희망을 가지도록 하는 행동, 그 두 도덕적 행동이 충돌되죠. 여기서 만약 진실을 숨기고 환자에게 희망을 가지도록 한다면은 결국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마냥 옳은 일은 아니게 되겠죠. 결국 이러한 딜레마 과정에서 여러분은 도덕적 추론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도덕적 의미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도덕적 추론이 무엇인지 배워보았어요. 이제 여러분은 도덕 원리, 사실 판단, 도덕 판단, 그것을 구분할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실 판단입니다. 사실 판단은 말 그대로 객관적 현상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에요. 학습지를 보시면은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말 그대로 보시면은 그냥 천체 관측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서가는 보라색이다. 이건 선생님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진위가 판별이 가능하면 사실 판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가치 판단은 대상 혹은 현상에 대해 좋다, 나쁘다, 이쁘다, 아름답다, 추하다 등 선악이나 미취에 관련된 판단을 뜻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덕 판단 또한 가치 판단에 속해요. 하지만 모든 가치 판단이 도덕 판단은 아니라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더 설명할게요. 예시에 써져 있는 날씨가 좋다, 꽃이 이쁘다, 그림이 아름답다 등은 가치 판단에 속하지만은 이것이 도덕적인 판단에 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럼 도덕 판단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인격, 행위, 사회적 제도 등에 대해서 도덕적 관점에서 내리는 가치관 혹은 신념을 포함한 판단을 의미합니다. 즉, 그 판단에는 도덕적 관점에 속하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도덕적 판단이 성립된다는 의미이죠. 자, 예시를 보시면 거짓말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은 그릇된 행동이야 라는 그런 도덕적 판단에 속하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도덕 판단이 성립된 것이죠. 자, 또한 도덕 판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개개인의 인격 혹은 행동에 적용되는 개별적 도덕 판단과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혹은 어떠한 성품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 도덕 판단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시와 같이 유찬이 자체에 내리는 도덕 판단이나 규민이 행동에 대한 그런 개별적인 개인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죠.
둘 다 개인에 국한되어 있기에 개별적 도덕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적 도덕 판단을 보죠. 자, 일반적 도덕 판단은 그 범위가 개별적 도덕 판단에 비해서 그 범위가 훨씬 넓어요. 예시에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단어로 그에 대한 정직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이용한 판단이 성립되는 것이고, 인종차별이라는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 자체에 내리는 판단 또한 일반적 도덕 판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판단의 종류를 배워보았으니까 이제 도덕적 추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대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보죠. 도덕적 추론은 도덕적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타당한 주장과 근거를 들어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대표적으로 3단 논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3단 논법이란 두 개의 전제에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A는 B, A는 C, B는 C로 구성되죠. 이건 모두 학습지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학습지를 보면서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예시문을 보시면은 A에서 대전제에 써진 그 법을 어기는 일은 그릇된 일이다 라는 문장은 도덕 원리에 속해요. 좀 더 설명하자면은 A에 속하는 법을 어기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B에 해당하는 그릇된 일이라는 큰 틀을 잡는 전제, 즉 대전제가 있죠. 이 대전제에 속하는 것은 아까 방금 말했듯이 도덕 원리에 속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법을 어긴다는 행동 자체에 대해 그릇된 일이라는 것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도덕 원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전제로 넘어가서 그 도덕 원리에 입각한 소전제 C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A,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은 앞서 대전제의 도덕 원리에 속하는 한 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해요. 이 문장은 어떤 판단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판단이에요. 음주운전을 법을 어기는 일이다 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판단입니다. 그렇게 음주운전은 법을 어기는 일이다. 즉 A는 C다 라는 소호전제도 성립되었으니 결국에는 음주운전은 그릇된 일이다 라는 B는 C다 라는 결론 또한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도덕적 추론의 의미, 그리고 판단의 종류와 도덕적 추론의 과정까지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왜 이게 필요할까요? 피곤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교과서 37페이지 그리고 학습지 두 번째 장을 보시면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바로 비판적 사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어떠한 주장과 그 근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지 않는다면 맹목적으로 믿게 되고 그것이 진실이고 또 진리라고 생각하게 되어 그릇됨에 빠질 수 있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입니다. 비판적 사고는 어떤 사실이나 주장의 타당성, 가치, 정확성 등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사고를 의미해요. 이는 우리가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리고 또 현대사의 수많은 정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죠. 요즘 가짜 기사나 정확하지 않고 또 그저 기자의 생각만으로 이루어진 기사들이 많죠. 그리고 뉴스 또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해의 여지가 다분하지만 속보를 중점으로 생각한 나머지 잘못된 뉴스를 내보내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처럼 인터넷, TV 등 다양한 매체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 중에 분명히 진실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을 경우에는 잘못된 판단을 갖게 하고 오히려 진실을 흐리게 하는 정보 또한 많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이러한 잘못됨에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이러한 잘못됨에서 벗어나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을 위해서 맨 마지막에 몇 가지 검사가 있죠? 네 가지 검사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두 가지만 보도록 할 거예요. 바로 역할교환 검사와 그 다음에 보편화 결과 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할교환 검사부터 보도록 하죠. 자, 역할교환 검사는 소위 말해서 역지사지의 자세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는 것이에요. 자, 예시로 폭력 상황을 들었습니다. 자, 옛말에 때린 사람은 몰라도 맞은 사람은 기억한다고, 가해자는 죄책감과 폭력에 대한 기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자 인터뷰를 보면은 그저 장난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은 가해자 입장에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행동이 피해자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또 당한 기억이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괴롭힐지 알게 될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절대 휘두르면 안 되겠다 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고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보편화 결과 검사입니다.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 결과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소위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하나쯤이야, 이거 나만 이렇게 해서 상관없겠지, 뭐 그렇게 뭐 전체가 그렇게 크게 피해가 가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 예시문을 보면 대표적인 예시가 하나 있죠. 쓰레기, 나 하나쯤이야 쓰레기를 버려도 괜찮겠지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전제를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걸 위해서 보편화 결과 검사가 존재해요. 그 사람에게 한번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죠. 나 하나쯤이 아닌 모든 사람이 길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쓰레기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경오염이 심각해질 것이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 하나쯤 버려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 많은 내용을 배웠어요.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이니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도덕적 추론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죠. 무엇이었다? 자, 도덕적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추론 과정 전에 판단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죠. 그 중에서 기억할 것은 가치 판단에는 도덕 판단도 있고 또 도덕 판단이 아닌 것도 있다. 소위 말해 아름답다 또는 추하다, 그런 것들, 날씨가 좋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도덕적 추론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죠? 네, 대표적으로 3단 논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대전제, 소전제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것, A는 B, A는 C, 그러므로 B는 C다 라는 그 구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를 아무렇게나 다 수용해도 된다? 안 된다. 왜? 수동적 기계적 존재가 되고 잘못된 정보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가지기 위해 우리는 네 가지 검사 중에 두 가지를 배웠죠. 자, 역지사지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한 잘못을 깨닫는 것, 역할교환 검사와 모든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모든 전체에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보편화 결과 검사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평소에 비해 아침부터 머리에 뭐가 많이 들어왔죠? 자, 1교시 고생하셨고 나머지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질문사항이 있다면 질문방에 올려주시기 바랄게요.